2018년 1월, 영국이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영국인 6,600만 명 중 900만 명이 상시적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로움은 고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긍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반면, 외로움은 나를 인정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느낌,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그래서 결국 버려졌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일본에선 외로움을 피해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감옥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에 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26%가량이 자주 혹은 거의 항상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상시적 외로움을 느끼는 셈이죠. 한국리서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젊을수록 외롭다. 20대와 30대가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외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1인 가구일수록 외롭다. 1인 가구에서는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한 비율이 46%였습니다. 반면 2인 가구에서 상시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21%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26%와 비슷했습니다. 셋째,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외롭다.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에 속한 사람들 중 상시적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39%나 됩니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외롭지 않다는 대답이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젊을수록, 혼자 살수록, 일정 소득 이하일수록 외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특히 청년 세대를 외롭게 만드는 걸까요? 1.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양극화.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를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갑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큰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특정 기업이 한 분야를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메신저 시장에서 카카오톡 점유율은 92%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이 엄청난 수의 이용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죠. 이렇게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분배는 양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중간 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일자리, 즉 중숙련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사무직을 비롯한 제조, 판매 등 중숙련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택배와 배달은 디지털 플랫폼을 끼고 일하는 대표적인 저숙련 직종입니다. 대부분 디지털 산업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숙련이 크게 필요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숙련 직종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지 못한 중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노동으로 내몰리면서 분배가 더 양극화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늘 것입니다. 2. 외로움이 능력주의를 만날 때 생기는 일.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능력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부와 권력, 명예 같은 사회적 재화를 타고난 신분이나 계급이 아닌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에 노력을 더한 값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을 합니다. 성공의 문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어느 선부터는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데 이때 재능에 의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더 부유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운 말이죠. 2022년 강남 3구의 서울대 정시 입학생은 235명입니다. 강남 3구의 서울 합격자를 모두 합치면 256명입니다. 의대의 경우 강남 3구에서 240명이 합격한 것에 반해 나머지 서울 지역의 합격자를 다 합해도 16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유층 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10곳 이상 원서를 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유치원에 입학할 확률이 10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지원을 받아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능보다는 개인의 노력을 더 강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성공하여 열심히 노력했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도덕적 우위까지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게으른 자가 되며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홀로 남기를 선택하죠. 능력주의 체제의 문제는 사다리 위에서도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전체의 12% 정도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걸 성공이라고 할 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실패할 경우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등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12% 밖의 세상은 내가 속할 곳이 아니라는 좌절감에 휩싸인 채 말이죠. 사다리 아래쪽에서만 밀려나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쩌면 좌절감은 성공의 문턱에서 밀려난 이들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사치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발달로 사회가 더 바빠질수록 능력주의로 인해 삶이 더 치열해질수록 당신도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 외로움의 습격.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